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월의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올해 1월은 거세게 날도 엄청 추웠는데 주식시장은 정말 강하게 달려왔습니다. 어제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조금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요. 주가만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얌전하게 빠져주면 그래 좀 쉬었다 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제 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비율로 보면 1.1%가 밀리는 거니까요. 장중에 이건 또 뭐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파는 걸까? 어제 걱정이 좀 살짝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우리가 0.3% 하락했고요. 미 증시가 다우가 1.3% 밀렸으니까 우리 시장 밀린 것보다 조금 더 밀렸는데요. 전반적인 이 조정을 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워낙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와서요, 챙겨보면서 투자 전략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굉장히 챙길 게 많습니다. 한국거래소가 KRX 300 포함되는 종목 300인데 305개죠. 2월 5일날 출시하는데 어제 종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30개 종목 이러면 딱 반영이 되겠지만 300개나 되는 종목이고 대부분의 종목이 KRX 200에 있던 거여서 새로 포함되는 종목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반영되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소 내용들 여러 가지 챙겨볼 것들이 오늘 많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시장 조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마케돈 1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그 궁금증들 해결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소개해드린 대로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장영혁 팀장님이랑 함께 오늘 시장 또 흐름 읽어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얌전한 조정이 좀 나오면 좋은데 어제 조금 덜컹거리는 모양새가 나왔고 네. 미국을 또 궁금해봤는데 미국도 밀렸습니다. 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걸 또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던데 어제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의 하락 부분 나온 것도 예상보다 컸던 건 사실이고요. 어제 미증시의 조정폭도 사실 미증시의 조정폭이라고 해봐야 1% 정도라. 네. 이제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네. 조적지열이죠, 진짜. 예. 과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하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제가 한번 시장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금리 상승이 어제 갑자기 일어났냐? 만약에 어제 갑자기 일어나서 금리 상승 값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금리 값이 시장에 반영된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점을 좀 주목해서 보여주고 싶고 같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게 달러가 추이하고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 지금 둘이 만약에 방향이 같다. 둘이 만약에 방향이 같으면 신흥증시 쪽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지금 둘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거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빠지니까 외국인 양도차익 가세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던 거지. 이거 사실 작년 8월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는 하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코멘트 지수가 꽤 많이 올랐죠. 지금도 그냥 오른 증시의 조정일 뿐이지 또 빠지는 증시에 갖다 붙이는 이유일 뿐이지 이게 시장 반전, 하락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의 부담이 좀 존재하고 기술적 부담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는 그냥 시장 흐름의 일부분일 뿐이지 뷰를 바꿔야 될 정도로 큰 이탈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 왼쪽 그림이 이 금리 값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달러 값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시장에서 금리 저점 찍고 올라온 이 시간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제가 무선 마우스가 안 맞는데, 네. 네, 오늘 무선이 들어왔네요. 네, 이 금리 값이 최근 들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구간을 눈을 보고 계신 거고,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뭐 금리값 부담이 있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 페이지 먼저 몇 개 보여드리고 옆에 놓여져 있는 이 달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는 3월 달에 금리 인상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했었던 건 5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다 5, 안 오른다 5. 그러니까 5대 5 팽팽한 균형에서 최근 7대 3 정도로 훅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올라간다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우리 경기가 나름 괜찮아서 이거 금리를 좀 올려 잡아도 뭐 시장에 아무런 마찰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과열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준이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가이드가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표현 참 많이 쓰는데요.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IMF 때 돈이 씨가 말랐을 때 그때 돈 빌리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자율이 비싸죠. 이렇게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는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 경기가 높고 경기가 낮을 때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이 하향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근 레인지 중에서 지금 현재의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가 있나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경기 좋아서 뭐 나름대로 반영을 이 금리가 올라붙는 부분은 시장에서 불리하게 해석했으면 이런 상승이 나왔겠냐고요. 우리가 미증시 빠지는 거 어제 한번 본 건 어제 그제 조금 본 건데 그 이전까지의 매일같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런 상승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경기값으로 올라가는 금리를 해석하니까 주식시장의 호조세로 읽은 거고 좀 반대되는 쪽으로 읽어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에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마리오 드라기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같지 않은 테이퍼링 같은 조치들을 굉장히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서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하면 어때요? 뭐 아베노믹스가 상당 부분 뭐 성공세를 거뒀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죠. 그럼 금리 단위 위치에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상당부 쪽으로 가고 있지 못하죠. 그럼 양 시장을 비교했을 때 어디 경기가 좋다라고 평가하나요? 미증시, 미국의 이 강세가 경기 강세가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이 해석을 해서 그 미 달러의 강세 요인을 가졌을 테니까 금리 값도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 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으로 돈이 지금 빨리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달러가 비싸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럼 바깥에 뿌려져 있었던 달러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빨리 미국 본토로 돌아가야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 신흥증시단에서는 신흥시장 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최근 모습 보게 되면 금리 네, 마우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금리값은 위로 반영이 붙었지만 또 그러네. 금리값은 위로 반응이 붙었지만 달러 시세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밀어봤을 때 네. 그냥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 강세로 붙었어요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룸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값도 올해 들어서 이만큼의 하향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에 원화 값은 하향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 어느 정도 과도한 원달러 하락, 원화 강세에서 돌아서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했지만 환율로 읽었을 때 우리 원화의 과도한 강세가 꺾여지는 부분도 나쁠 건 없다. 달러도 과도한 숏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강화되기도 어렵다라고 본다. 어제 하루 시장 외국인 수급에 고민이 많고 어제 미증시 하락분이 컸기 때문에 고민이 많겠지만 금리 하락을 금리 상승을 시장 하락의 주된 이유로 갖다 붙이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어제 나온 현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미증시 흐름부터 읽어봤습니다. 이틀간 미국 증시 조정의 분위기의 그 이유들은 예, 미국의 실질 금리 상승세였는데요. 시중금리. 사실 지금 뭐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걸 미국 연준이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준이 사실은 가이드를 주고 네. 점차적으로 올리는 걸 시중금리가 따라오는 형국인데요. 어쨌든 우려가 하락의 이유를 좀 찾은 듯한 감이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 와서 우리 시장 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이제 1월 마침 이제 1월을 마치고 2월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분위기일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어제 먼저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예. 이거 어제 거래소 일봉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 표현을 썼었는데 양음 이 긴 봉들의 변동성을 보던 시장에서 양양양 뽑기 시작했으면 이거는 방향성 논리적으로 기울었다라고 본다. 라고 말한 자리에서 저 음봉을 보니까 예. 이거 얼마나 아까워. 이거 하나만 지우고 한번 보세요. 손가락으로 요거 지우고 이렇게 딱 보시면 얼마나 완벽한 차트입니까? 근데 어제 하루 눌림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워낙 뭐 긴 시세가 있었지만 여기도 비슷한 이런 그림들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예. 이런 그림들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어제 거래소 그림 보면서 요거 뭐 5개 티네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들 많이 하시겠지만 갭을 좀 갭 메우는 네, 뭐 5개 티가 있어도 옥은 옥이고요. 예. 뭐 하루 비왔다고 장마 들어간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 하락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투자 심리가 좀 얼어서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까지 보여줬었던 올해 들어서 상승분에 대한 뭐 별다른 이 노이즈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억울한 건데 사실 속도가 많이 붙지도 않았는데 조정폭에 어제 이제 맞은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셀트리온 값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 수급 보셨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죠. 방향성 논리는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어떤 주식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기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알려준 길은 굉장히 고난한 길을 알려줬잖아요. 현선물 동반해서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찍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수급적인 배당락 이전까지 매도가 우세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돌아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에서의 어제 매도였기 때문에 아쉬웠던 거고 오늘 연속성을 본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고민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최근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자리에 매도세를 늘리면서 거래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 맞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제 좀 스크래치가 났고 오늘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고민이 좀 깊어질 거는 사실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만 금리 상승을 이유로 해서 시장을 꺾어내고 그럼 다음에 만약에 매수의 이유를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금리가 꺾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금리 꺾이는 걸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3월에 금리 올라가고 다음 뭐 6월이나 12월 이렇게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꺾여 내려가는 그림을 보기가 점처럼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상승을 이후 시장을 꺾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장을 읽지 다른 부분 그냥 조정폭으로 시장을 읽지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럼 그 얘기를 뒤집어 엎으면 금리를 빠져야 주식을 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고요. 지금 제한포트 9종목을 보여드리는데 예. 사실 최근 추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과거에 제가 편입한 가격 대비 얼마 올랐고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최근 시장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근 보편적 요금제 얘기가 노이즈를 좀 끼면서 좀 탄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배당락 이전 가격을 상당 부분 회복 시도를 보였었던 SKT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 자동차 쪽이 영 맥을 못 추죠. 예. 그 와중에 현대제철은 잘 버틴 케이스예요. CGV 가격이 어제 좀 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추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도 높은 유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이후에 뭐 횡보 이후 다시 상승을 보이는 풍산이 있고 속썩이던 송원산업이 예. 최근 이제 뭐 들었나 봐요. 아침 방송 지난번 들었나 봐요. 네. 돌려주는 그림이고 네. 삼성전자가 채워주면 사실 시장에 속도가 붙습니다. 근데 최근 괜찮은 양봉 퍼레이드였는데 어제 음봉이 좀 부담스럽겠죠. LGD가 실적 발표 이후에 새 주식이 됐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제한 포트폴리오를 위험 선호도를 가슴에 안고 뛰고 있는 요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 의견에서 물러나야 될 이유로 금리 상승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승폭에 대한 조정으로 자연스럽게 있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강세 마인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까지 간략하게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하루 비 왔다고 장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비가 연속성을 띠게 되면은 장마인가라고 뭐 시기만 비슷하다라고 하면 장마인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부담을 줬었던 부분들이 오늘 연속성을 주는지 여부서부터 먼저 한번 보고 과도하게 확대 해석은 좀 삼가하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 조정, 미국 증시 한 이틀간의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얘기 사실 잘 궁금한 건데요. 그 이유들, 표면적인 이유가 사실상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얘기들로 전략까지 풀어봤습니다. 장 팀장님의 긍정적 마인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용혁 팀장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글로벌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S&P 500 같은 경우는 일간 낙폭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 1.4%, 나스닥 0.9%, S&P 500 역시나 1% 정도 내렸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만 헬스케어 보험 쪽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각 지수에 발목을 잡아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장기 급등이겠죠. 이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우려감도 등장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움직임 좀 더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다뤄볼게요.
장중에는 무려 411포인트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400포인트 이상 밀려난 것도 2014년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1.3% 종가상 기록했고요. 26,000선 이탈의 위협까지 가해졌네요. 26,0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JP모건과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가 손을 잡고 직원들에게 헬스케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고 나서 대형 경쟁사가 등장할 것이란 우려감 속에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보험 섹터가 우려감을 반영하며 주가가 줄줄이 급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4% 이상이나 밀려나기도 했고요. 금융주들 대체적으로 부진한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업종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이 내렸고요. 딱 2개의 업종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2%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하락 등 이슈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갔고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업종 역시나 1.8% 하락이었죠.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금융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모두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네요. 애플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타격은 IT 업종에 영향을 미치겠죠. 1% 정도 하락세, 소재, 산업재까지 오늘 대체적으로 주요 대표주들이 속해 있는 섹터들 모두 다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유럽 증시가 좋게 흘러갔을 리가 없겠죠.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3개월 내 최악의 하루였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1% 하락했고요. 독일 닥스, 프랑스 캬크 지수 모두 다 1% 정도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유로존에서는 지표 소식이 좋았습니다. GDP 성장률이 상당히 10년 내 가장 좋은 움직임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낮아지는 움직임, 그 영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상품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점검하시죠. 국제유가입니다. 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해서 내렸습니다. 1.5% 밀려났고요. 배럴당 6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11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요즘 금 가격은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네요. 한 3거래일째 밀립니다. 0.4% 하락한 채 온스당 1,335달러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어제 아시아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 나타나며 1% 정도 밀려났죠. 최근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가 지준율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요 며칠은 우리 증시와 더불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지수 1.5% 정도 하락이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부품 생산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절반 정도 목표치를 낮춘 것에 따른 타격을 고스란히 받아가며 IT 종목들의 부진이 니케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점검하시죠. 다시 보기 싫은 지수 움직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내렸어요. 코스피 1% 이상 하락하면서 2,567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했고요. 선물 쪽에서 8,000계약 이상 강하게 매도했다라는 점 지수를 좀 압박하는 요소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6% 내렸죠. 920선 장중에 이탈했었는데 그래도 920선에 걸친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전기전자, 철강 등의 대형 IT 종목과 혹은 포스코 등의 대표주자들이 있는 섹터들 일제히 내려갔다라는 점 지수에는 압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징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그래도 건설주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GS건설이 4% 이상 어제 하락장 대비해서는 상당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32,800원까지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있었죠. 주택 부문에 대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 평이 나오면서 나름 긍정적인 시각 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나 건설주나 수조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연초 들어서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썬데이 투즈도 보겠습니다. 어제 줄줄이 내려가는 종목들 속에서는 이 정도 급등이면 아주 놀랍네요. 10% 이상 상승세 35,15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이 흥행을 보이고 있고 이는 글로벌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이 스물스물 드러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항영 전문위원 딱 이거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시죠.